비밀에 기대어 허진희 작가님이 쓴 이제야 꺼내놓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허진희 작가님, 이분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여러가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캠페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찍고 다양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분이 쓴 여러 기사나 칼럼 그리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도전을 받고 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이제 원래 쓰게 되어서 단번에 읽어보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한 관심을 끄는 제목이죠. 비밀에 기대어 어떤 비밀을 이제야 꺼내놓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목입니다. 19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랐고 201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18 어른 캠페인이라는 당사자 캠페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육원 강연 그리고 들어볼래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직접 보기 전에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의 경험과 이분이 보육원에서 살았을 때의 경험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저도 책을 썼지만 책에서 적지 못했던 섬세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 책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개인적인 넋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처음 꺼내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억으로만 존재했던 이야기들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었고요. 또 드러나는 것을 이제 싫어했지만 좀 더 새로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처럼 듣는 이가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은 3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어릴 때 본인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 그리고 보육원에서의 삶, 그리고 본인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결혼을 한 사람이 쓴 책은 이 책이 유일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육아를 하는데 자신이 보육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돌보는데 조금 부족함은 없는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글들을 많이 적어서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여지껏 자립은 결혼하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결혼하고 나니까 또 다른 새로운 자립의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책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 책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 1995년 3월 31일에 태어났을 때 상황,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을 때의 상황, 부모님이 친권 포기 각서와 미혼모 요양시설에 준비한 서류를 사인한 내용, 그리고 자신을 보러 오지 않겠다는 약속한 내용, 그리고 부모님이 완전한 해방을 느끼고 자신을 향한 모성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친이 본인의 성만 남긴 채 보육원에 두고 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기상, 아침, 청소, 등교 이러한 내용들, 보육원에서의 무용을 많이 배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이 성장했던 곳은 종교재단이라서 저녁 8시부터는 침묵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옛날에 양육하시는 분을 부를 때 엄마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분도 엄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엄마 선생님으로 부르면 엄마가 주는 단어의 의미와 형용할 수 없는 힘, 엄마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을 저와 동일하게 옛날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자신이 느꼈던 아쉬움,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시면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이제 인식을 좀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적어 놓았거든요. 자립준비 청년들도 보통의 청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느꼈던 습관이나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서러움을 당했냐 하면, 어느 줄넘기 대회에 나갔는데 줄넘기를 우승하니까 얘네 학교 고아들이 다니는 곳이래. 고아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줄넘기나 하고 있겠지. 어떤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안타까운 경험도 하게 되고요. 또 51쪽에 보면 그동안 제가 많이 썼던 오리지널 고아,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리지널 고아라는 말도 동일하게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고아,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보육원을 퇴소하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그 친구 중에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또 무용고 처리되면서 장례식장에 간 이야기, 그런 슬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릴 때 이제 옷을 입는다든지 했을 때 슬퍼지려는 감정을, 마음을 감추려는 모습들, 그리고 퇴소할 때 공허함과 외로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홀로 선다는 거 초점에 맞추지 말고 자신다운 선택, 자신의 속도와 꿈을 꾸는 방향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은 좀 놀라운 사실들도 많아요. 다양한 보육원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 이름이 아닌 식별 번호를 썼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 읽어보시면 정말 어릴 때부터 되게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은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또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경험이 되게 보육원에서 경험이 좋았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본인이 이제 결혼도 했지만 어떤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도 그냥 청춘의 고민을 하고 있다. 왜 자립준비 청년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가? 왜 잦은 이직을 하는가? 그런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많이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육원 출신들이 왜 자신을 밝히지 않는가? 그 질문에 괜한 편견이 생길 것 같아서, 친구들하고 멀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밍 아웃이라고 하는데 고아 플러스 커밍 아웃이라는 말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어려움을, 그 어려움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그 정체성에 갇혀서 살지 말고 그 너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왜곡된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나를 가둘 필요가 없다.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당사자가 스스로를 보육원 출신 청년이라는 정체성에 가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보통의 청년으로 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한정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회에서 고아의 이미지를 너무 나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상을 좀 더 변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 자신이 성장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장학금을 탈 때, 자신을 결혼할 때 혼주석에 또 앉아주신,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를 잘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자립에 성공했고 결혼도 빨리 한 작가님이시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자신이 결혼할 때 이야기도 하면, 결혼할 때도 그 가족 사진을 찍는데 가족들이 너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보육원 식구들 얼른 나와 라고 해서 자신의 출신이, 보육원 출신이 들통 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식구들의 이제 존재를 알림으로써 즐거운 축제를 만들었다.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결혼식은 실패했지만 나에게는 어느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결혼식이었다. 정말 여성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도 없어지고 또 양가 감정을 느끼며 매일 부모님에 대한 존재를 대해서 내 스스로를 성숙시키고 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결혼,
자립준비 청년들의 초점을 맞춰서 본인이 결혼을 먼저 했으니까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적게 되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무한하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시행착오가 자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니까 보육원에서 이제 도와주셨던 그 선생님들,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소중한 추억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그 추억들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나는 가정을 이루며 자립은 끝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부모가 되니 또 다른 자립을 마주하고 있다. 처음 있는 낯선 경험에 적응하고 잘해 나가는 것뿐 아니라 나의 아이를 돌보며 마주하는 결핍과 기억들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모두 나에게 새로 주어진 자립의 과제였다. 그래서 자립을 했지만 항상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립준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하는지, 그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심어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비밀의 기대요. 이제야 꺼내놓는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또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 책을 읽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